예, 2022년 3월 18일 음력으로 2월 16일이고요. 저녁 9시 한 반이 되었는데 오늘은 학문 산책 114번째 특집 9번째 학문의 학통을 세워간다는 타이틀로서 오늘은 아주 매우 제가 귀중한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박문호 그러니까 박자세인데 박문호 자연과학세상이죠. 박자세라는 것은 박문호 자연과학세상의 회원들을 이제 박자세라고 부르고요. 이 선생님은 이름은 박자의 문자의 호자 박문호 선생님이신데요. 이 박문호 자연과학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분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인문학적 측면에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장 풍부하게 전해주고 있는 학자이면서 또 공부를 좋아하시고, 또 저는 이런 분은 대학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적인 석학인과 동시에 또 세계적인 학자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박문호 선생님을 뵙고 인사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박자세에서 내놓고 있는 많은 강의와 공부를 제가 도움을 받고 있죠.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문화사를 좋아하고 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원래 공부를 한 것은 골장의학이라는 것입니다. 골장의학은 골장 체질 도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골체질과 장체질이 있고, 골에는 또 다시 뭐냐면은 장부인과 골장인과 골부인이 있고요. 또 장인에게는 장장인이 있고 장부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동무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과도 매우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체질도표인데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영양학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이 박문호 선생님의 이 박자세에서 내놓고 있는 자연과학 세상에서 내놓고 있는 이러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의 학통을 세워가야 된다는 타이틀로서 이 박문호 선생님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문호 선생님이 내신 가장 처음으로 내신 이 책이 내 생각의 출현, 내 생각의 출현, 이거는 2008년도에 이제 제가 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문에 놓는 글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박문호 선생님의 그림으로 읽는 내 과학의 모든 것, 그림으로 읽는 내 과학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박문호 선생님께서 이제 내놓은 어떤 책들인데요. 그래서 이
이 초판이 내 생각의 출현, 여기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는 뇌의 활동입니다. 뇌 세포의 집합적 활동 결과로 의식을 생성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합니다. 언어와 문화는 뇌 작용의 일부입니다. 인간에 이르러 비로소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기원과 우주와 생명의 탄생에서 시작해 감각과 운동, 기억, 느낌, 의식 그리고 창의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탐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박문호 선생님의 내 생각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집필한 이 책이 그 골장의학사입니다. 골장의학사. 예, 골장의학사. 그리고 이 골장의학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원류사라는 책도 여기에 있죠. 의학원류사. 부록의학원류사라는 책도 있는 것이죠. 이런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자연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학과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인문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만 여기에다가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우리가 세계 학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녹아 있는 골장의학과 골장체일도표, 예, 골장의학과 골장체일도표, 이것이 뭐냐면은 또 제가 만들었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이게 소개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뭐냐면은 우리 박문호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뭐냐면은 그 당부하고자 하는 말인지,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 박문호 선생님의 지은 말에서 제가 좀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사보면 될 것입니다. 꼭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박문호 선생님의 자연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매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이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연과학의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자연과학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30년간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꾸준히 찾아 읽어 뇌과학, 천체물리학,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불교 철학과 역사 관련 책들도 즐겨 읽었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두 문화를 가로지르는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연과학적 깨달음은 철학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질문이 생기고 해소되는 과정이 연속이었습니다. 감각과 운동, 의식과 범주화 등 뇌 작용의 기본 구조를 하나둘 이해하면서 공부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우주적인 시야를 확보합니다. 태양 에너지의 기원을 알고 그 에너지와 그 생명과의 관계도 이해하면서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인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과 지구, 나아가 우주 미래까지 예측하기도 하죠. 우주적인 관점은 종교나 철학보다는 과학에 더 구체적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인류 출현의 이후의 현상이죠. 자연과학적 사실들은 바탕으로 하여 철학을 사유하고 종교를 성찰할 때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 더 현실화되겠죠.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철학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감동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백부서, 학습, 독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삶이 새롭게 재구성되기 때문이죠. 이 책이 근간이 된 불교 TV의 내의 생각의 출현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넘어서
우리는 상상과 다양성이 융합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설계해야 합니다. 인류가 지구 표면을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진출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맞는 대중의 과학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확고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과학적 사고와 논의가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내 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을 널리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내 과학의 발견들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통합적 사고와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연결하면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시절에 별에 관심을 갖죠. 별자리와 주요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밤하늘과 친해집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지구과학과 뉴턴 역학 등으로 별의 움직임과 별의 물리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공부합니다. 대학에서도 자연과학을 계속 한다면 어린 시절 친해진 별과 행성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더 깊이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꾸준한 학습으로 갖게 된 별과 우주를 보는 안목은 확고한 우주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워가면서 최종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나면 우주의 에너지와 4차원시 공간의 구조와 관계를 이해하게 되죠. 마침내 초등학생 시절 가졌던 별에 대한 관심이 어른이 되어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우주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요구되는 집요한 학문만이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발전적 융합 학문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초등학생 시절에 보았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슴속 흔적으로만 간직하고 문학적 우주관에 만족하면서 평생을 지내죠. 문학적 밤하늘은 아름답긴 하지만 우주의 실체는 일부분이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핵융합의 별, 어린 왕자의 별보다 더 오래 어둠을 밝힐 수가 있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로키 산맥 부근에 이르면 설선이 보이죠. 비행기 안에서 보면 거의 일직선입니다. 하지만 그 설선 부근의 등산객에게 이 직선은 엄청난 굴곡인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직선적인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동소이 아닐까요? 이것과 관련해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형성된 스케일과 우주 전체 스케일의 차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차지하는 별과 별 사이의 텅 빈 공간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절대 온도로 2.75K입니다. 대략 마이너스 270도 이 정도면 공기는 모두 액체가 되고 말아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온도가 엄청나죠. 온도의 변화, 물질 농도의 변화량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지구 표면 생명의 적절한 환경에서 형성된 감각으로서는 우주의 실상을 추론하기 어렵죠. 지구는 우주에게 한 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넓고 크게 보면 작은 차이는 파묻히게 되는데, 자연과학은 현미경과 만원경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무한히 확장해 온 것입니다. 확장해 온 역사입니다. 감각의 확장으로 비로소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우리 우주관은 지난 500년간 인류가 감각기관을 넘어선 세계를 탐험한 결과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거나 자연과학을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본래 가능한 모든 에너지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서 내뿜는 입김을 보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입김 즉 수증기의 원자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수소 원자는 빅뱅 후 40만 년 후쯤 생성된 거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 원자는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전개된 자연의 다양성은 무수한 원자 결합의 산물이죠. 결합의 산물 즉 화물을 구성하는 원자들 각각도 동일합니다.
수증기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원자도 성간물질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각각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각각의 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건들의 연쇄로 발생하는 한바탕 원자의 춤일 뿐입니다. 예, 우리 박문호 선생님의 아주 표현이 아주 재밌죠. 원자의 춤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건은 시공간의 공률이 규정한 양상을 따라 전개되며 시공의 공률은 존재하는 총체적인 에너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상호 대먹임이 끝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율동이 바로 시공간의 춤입니다. 시공의 춤입니다. 다시 현관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라는 생명체가 내뿜는 입김을 보면 의문을 갖기까지 시공의 춤, 원자의 춤, 하나 더해 세포의 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문을 갖고 의문을 푸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세포의 춤은 생체막의 출현, 원핵세포의 등장, 세포의 공생, 진핵세포와 다세포의 출현이 생물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생명 진화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생명의 진화는 다양한 원자로 구성된 분자들, 특히 생체 고분자에 의한 것이죠.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이러한 시공의 춤, 원자의 춤, 세포의 춤이 만들어지는 자연상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을 넘어 우주 천문 현상으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첫 발을 내디는 생명시초에서 의식의 출현까지 다루고 싶었습니다. 생각의 출현을 어떤 맥락으로 볼 것인가? 설정의 공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출현을 우주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우주입니다. 출발점은 우주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척추동물이 등장하는 최소 3억년 정도의 진화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략 38억 년 전의 원핵세포의 출현으로 출발한 생명의 역사는 22억 년 전 진핵세포 그리고 산소 농도가 대기의 20%에 도달한 6억 년 전에야 비로소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지요. 생명 진화의 전 단계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생명도 우주적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포를 구성하는 생체 분자가 우주 공간에서 발견되고 지구를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생각의 출현에 앞서 우주의 관점에서 본 시공에 관한 문제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대칭의 세계가 있고 대칭이 자발적으로 붕괴하면서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남의 세계가 출현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대칭이 자발적으로 붕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과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이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대칭. 예. 자발적으로 붕괴했답니다. 자발적으로 붕괴했대요. 대칭이. 예.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의식이라는 놀라운 생명 현상의 근원을 향해 추적에 들어갑니다. 호모사피엔스, 영장류, 척추동물, 다세포 동물, 진핵세포, 원핵세포, 광합성 세균, DNA, ATP 합성효소, 성간물질,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쿼크, 우주의 네 가지 힘,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출현시킨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비존재 같은 대칭을 마주합니다. 자, 세 번째, 우주의 현상으로서의 생명의 출현과 생각의 출현. 예,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박문호 선생님의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뇌를 공부하려 합니다. 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생명의 긴 여정, 물고기에서부터 사여온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척추동물 진화의 역사 등을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척추를 통해 내 안의 물고기를 느낍니다.
뇌의 본질적 기능은 환경에 적응하는 운동의 생성입니다. 그 운동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시간과 공간, 감각이 생겨나죠. 그 시공간 정보로 분류된 기억들이 행동을 계획하고 적절히 표출하여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과 결합되기도 합니다. 시공간의 공률로서 규정되는 우주라는 무대와 무대 위 배우로서 규정되는 주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이론이죠.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문화의 심연을 메워줄 희망을 뇌과학에서 찾았습니다. 뇌과학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의 시스템이 어떻게 패턴 지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같은 사실을 꾸준히 확인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죠. 뇌를 공부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뇌를 알려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만 년으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해야 합니다. 선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이 있었던 그 시절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선 캄브리아. 이때의 기록은 화석밖에 없어요. 이때 등장한 동물이 있어요. 뭐랄까요? 바로 척추동물입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비슷한 생존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동적 동작을 말합니다. 둘째, 범주화입니다. 신경과학자 에델먼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 차례 반복될 태인이 자연스레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주화로는 지각의 범주화, 개념의 범주화가 있는데 기억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범주화가 가능하려면 기억이 필요합니다.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뭘까요? 생명현상으로서의 기억입니다. 생명체가 생명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접속을 해야 합니다. 지구상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생명체 바깥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생명체도 여유는 없습니다. 단세포든 다세포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이렇게 본다면 기억의 시간은 35년이나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기억과 뇌의 의식 사이는 35년 정도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우리 몸으로 입력되면 우리 몸에서 생성된 항상성 요구에 의해 지각이 범주화됩니다. 환경 자극과 내부 욕구가 결합된 신경 신호와 오랫동안 햄마에서 형성된 기억이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과 연결되어 개념의 범주화가 일어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경회로의 전체 작용에서 언어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언어가 출현하지 않은 상태이죠. 예. 자,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에 감각, 운동, 이미지에 의한 개념이 먼저 생겨납니다. 이 전체 과정을 가리켜 동물들의 1차적 의식 생성이라고 하고 인간에게는 1차 의식의 언어가 추가됩니다. 그 결과 순간적인 장면이 시간의 연속성을 갖게 되어 과거 기억과 미래 예측이 가능한 고차 의식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칭을 알아야 합니다. 입자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은 대칭입니다. 1강에 우주의 4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힘이 분화되어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의 상호작용, 결국 생명현상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대칭은 보존법칙입니다. 물리 실험이 시간에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법칙이 성립되죠. 즉 시간에 대한 대칭의 요구로 에너지 보존법칙이 존재하며 공간의 균일성에서 선운동량 보존법칙이 공간 방위의 균등성에 각 운동량 보존법칙이 생기죠. 자연현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가장 근본의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로 우주의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주 네 가지 힘이 분화되었고 그중 전자기 상호작용에 의해서 화학적 현상과 생명 현상이 출현되었습니다. 생명 현상에서는 단세포로부터 시작된 기억과 감각, 운동의 작용들이 척추동물에 이르는 중추신경계의 머리 신경절에 집중되었고 포유류의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1차 의식과 우리 인간에게 와서 가능해진 언어로 촉발된 고차 의식으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예측의 중심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예, 이거 아주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유류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1차 의식과 우리 인간에 와서 가능해진 언어로 촉발된 고차 의식으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예측의 중심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뇌. 우리의 뇌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은 운동, 뒤는 감각, 가운데 기억, 감각, 운동, 기억, 이것이야말로 생명 현상을 떠받치는 세 개의 받침대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자뇌, 우뇌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뇌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가운데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존재 바깥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점이죠. 결국 생명 현상이 지속되려면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외부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입니다. 감각 메커니즘과 운동 메커니즘. 바깥에 먹이가 있다. 저기에 성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일단 내 그쪽으로 가야 하죠.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여야 하지요. 정신적으로 지향하든 물질적으로 손을 뻗든 그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 행동의 공통점인 목적지향성이죠. 뇌는 신체 내부와 주위 세계를 연결하고 중개합니다. 외부 세계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권한이지만 그런 욕구에 냉담하죠. 뇌는 밖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뇌의 세 영역인 감각, 운동, 기억 이것을 아우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이란 인식작용은 항상 무엇에 대한 작용이라는 거죠. 지향성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일성과 전체성, 목적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일성은 감각이 개별화된 모듈은 통일이 되는데 워낙 순간적이라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빨간 사과가 굴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색깔, 모든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현상을 지각하죠. 둘째는 전체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죠. 생명 현상의 역사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성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죠? 목적성은 척추동물의 척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서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모든 감각기관이 앞쪽으로 있는 것, 모든 척추동물의 잎이 앞쪽에 있는 것은 모두 목적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척추동물의 행동이 목적지향적일까요? 척추 그 자체가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앞은 가야 할 방향이고 에너지, 먹이를 가장 먼저 만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통일성, 전체성, 목적성이 이 지향성이 본질이고 이 지향성이 의식인 것입니다. 아이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박문호 선생님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의식, 생각, 언어,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이죠. 잠시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마음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용어는 아닙니다. 마음은 과학용어로서 의식이죠. 의식의 감정, 느낌, 상징,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뭘까요? 의식이 언어보다 크다고 생각했죠. 생각은 대부분 언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로 언어라는 상징책으로 구성되죠. 의식은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뇌의 작용에서의 언어 아닌 부분도 있겠죠. 무의식이죠. 무의식이 뭘까요? 지금 의식화되지 않는 뇌의 작용입니다. 뇌의 활동 중 5%만이 의식화됩니다. 나머지 90%는 의식화되지 않는 뇌의 프로세스입니다. 낮 동안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습관화된 자동적 무의식 세계입니다. 의식은 언제 출현할까요? 동일한 자극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 자극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바뀌는 순간은 의식하죠. 그래서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의식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친구를 어떻게 찾아요? 친구가 손 흔들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 금방 찾게 되는 건 움직임적 운동입니다. 이렇게 뇌를 알게 되면 인간 정신 활동의 대부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뇌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것은 생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출현, 이 책은 읽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흐름을 잡는 독서는 1강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 되고요. 내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싶은 독자는 13강부터 23까지 읽으신 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감사의 말, 이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 인연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추천의 글을 써준 가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 석학 교수인 조장희 박사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님,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의 강신장 전무님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머니스트의 선완규 주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책은 저와 선완규 주간과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5년간 여름 겨울 매주 토요일에 연구공간 수유 플러스 너머에서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책으로의 가능성을 제안했어요. 그때는 가능성만 있었습니다. 선왕규 주간의 추천으로 신문에 인터뷰가 기사가 났고 그 기사를 보고 불교TV에서 강의를 제안했습니다. 불교TV에서는 불교 이야기 하나도 안 해도 괜찮다. 우리 시대 과학 이야기를 모든 국민한테 해달라고 했고 그 말에 공감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이 이 책의 지필에 녹아 들어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백북서 학습 독서 공동체 회원들, 28원에 되는 강의를 녹취한 김계영씨, 울퉁불퉁한 글을 평평하게 다듬고 글과 그림을 꼼꼼히 연결하는 편집을 맡아준 유원수 편집장님, 내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준 박도진씨, 디자인을 맡아준 민진기 실장 등 두루두루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08년 10월에 대전에서 우리 박문호 선생님께서 내 생각의 출현 이 책을 뭐냐면은 집필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런 책은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소개를 시키느냐면 우리 학문의 학통을 보다 첨예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들을 소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것,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박문호 선생님께서 썼던 소중한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뇌의 작용이란 신경세포라는 독립된 생명체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순간에도 신경세포는 주위의 세포와 만나서 시냅스로 접속합니다.
그들에게 접속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함께 모여 모아는 접속의 연결망을 만들어 세계를 출현시킵니다. 그들이 만든 세계는 꿈, 감성, 추억 그리고 초월적 일체 상태이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들의 몸부림이 나의 감정과 생각이지요. 모두가 그들이 발하는 돌기의 몸부림, 신경세포의 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경세포를 만나고 신경세포의 중요한 생존 환경인 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인간 현상을 놀라워합니다. 이것이 뇌세포가 춤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연과학과 영양의 바탕을 두고선 골장의학사, 예, 골장의학과 골장제일도표, 예, 이거를 제가 정리했고요. 또 더불어서 여기 의학원류사, 불어의학원류사, 몸통인문학 발견, 이런 책들이 제가 앞으로 우리 학문의 학통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